안녕하세요. 박은미 약사입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건강 고민들 미리미리 은미약국 박은미 약사가 꼭 알려드려요. 오늘은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비타민 B는 이런 효능을 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게 좋고, 비타민 C는 이런 효능을 하기 때문에 채워주는 게 좋고, 주로 그 각각의 영양소를 어떻게 하면 꽉꽉 채울까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 요즘은 채우기와 비우기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 채우기에 있어서도요, 혈 부족이나 탈수 채우기가 더 우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우기는요, 영양소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만약에 쓰레기로 꽉꽉 차 있다면, 아니면 그 연기로 가득 차 있다면, 끓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영양소를 써도 제대로 내 몸이라는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제대로 비우기, 쓰레기 비우기 하셔야 영양소들이 효과를 제대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우기와 비우기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채우기. 특히 여성분들 아니면 위가 좋지 않아서 그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먹더라도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검사상 빈혈은 아니지만 빈혈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혈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혈부족의 다양한 증상들 한번 살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시는 경우에도 뭐 중고등학생 여자애들 생리한다라고 하면 아침에 유독 못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더 꼬맹이들로 보면 좀 빼빼 마르고 먹는 양이 작은 아이들일수록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혈부족인 경우들 많습니다. 머리 쪽으로 충분한 산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생리할 때 특히 힘들겠죠. 안 그래도 부족한데 내보내는 게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생리통 있거나 두통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지러움 있을 수 있고요. 위쪽으로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거나 메스꺼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혈부족 있는 사람들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맛, 향, 냄새,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씹는 질감에 민감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뭐 고기를 줬는데 입에 계속 물고만 있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죠. 혈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혈액을 말초 구석구석 보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심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혈액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거나 혈액의 질이 좋지 못할 때 말초에서는 혈액이 부족해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 우리 심장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합니다. 부족한 혈액, 끈적한 혈액을 심장이 열심히 펌프하다 보면 엔진 과열되기 쉽겠죠.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답답해요. 때로는 가슴이 아파요 하시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많이 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혈부족이 있으면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아야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데 그걸 잘 못하다 보니까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다 먹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수족냉증, 순환장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혈 부족 채우기, 우선 이 건강한 혈액 형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걸 조혈제라고 합니다. 조혈제에는요, 뭐 내가 철분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철분, 뭐 5ml, 10ml 이 정도면 아주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리고 위장장애나 변비가 생기지 않는 햄철, 리포포철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혈액 공급이 구석구석 잘 됐으면 좋겠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정도의 철분이면 되는 거죠. 철분, 그리고 철 만드는 데 필요한 비타민,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이 있다라고 해서 혈액의 상태 좋아지지 않습니다. 질 좋은 아미노산의 보급도 꼭 필요합니다.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당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먹다가 떨어뜨렸을 때 그 자리가 끈적끈적해지는 식품들은 먹었을 때 혈액을 좀 끈적끈적, 당 독소를 증가시키기 쉽습니다. 수분 섭취 중요한데요. 내가 먹은 수분을 세포 속으로 보내려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간장, 질 좋은 소금을 활용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맑은 국물류, 콩나물국이라든지 북엇국, 그리고 국물김치, 동치미 같은 음식들 드시면 좋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 아니면 운동, 땀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농도가 너무 진한 영양소도 추천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경우는 혈 부족이 있으시다면 섭취량, 섭취 횟수,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커피, 술, 음료 많이 마시는데 보통 이런 기호성 음료들이 내 몸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 그리고 물을 빼내갑니다. 현대인들은 탈수가 아주 많아요. 내가 만약에 500ml 커피를 2잔 마신다라고 하면 실제 내 몸에서는 물을 2리터 정도는 빠져나가게 하니까 나 물 많이 마셔요 하더라도 커피 2잔 마시면 사실상 나는 탈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탈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미네랄과 물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금. 성질이 시원하고요. 소금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산 생성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질 좋은 소금의 섭취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네랄이라고 하면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아연, 구리, 망간, 요오드, 셀레늄, 크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그네슘 300가지 이상 대사 과정의 필수 미네랄입니다. 콜티솔 합성에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내 몸에서 콜티솔 농도가 증가하면 소변을 통한 마그네슘의 유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마그네슘 부족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항스트레스 역할을 하고요.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혈관 탄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대표적인 항산화, 면역에 관여하는 미네랄인데요. 물만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소금, 미네랄이 같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체액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결국은 내가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먹더라도 혈액, 체액이 풍부해야 제대로 세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하실 게 그럼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소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수분을 제대로 대사시키는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들 먹듯이 1.5리터, 2리터 숙제처럼 드시게 되면 오히려 속이 미식미식 울렁울렁하거나 어지럽거나 지나치게 몸이 무겁고 처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몸에서 탈수를 유발하는 아까 음료 줄이는 거, 그리고 내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수분의 섭취량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내 혈액이 충분한가, 그리고 혈액의 질이 좋은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 혈관 그리고 세포 상태가 좋은가인데요. 일반적으로 혈액 흐름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거 오메가3죠. 오메가3는 세포 막 상태를 말랑말랑 유연하게, 산소, 영양분 잘 들어오게, 그리고 혈구들이 서로 엉켜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산소가 잘 들어올 수 있게 저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혈제와 오메가3는 궁합이 좋은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요, 항산화제 섭취도 중요한데요. 말 그대로 산화, 산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리고 혈관 탄력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비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엔진 과열 상태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차 있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영양소를 막 넣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 볼 수 없어요. 이 열을 잘 꺼주시고 압력을 낮춰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인체 각 장부들이 열받았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심장이 열받으면 심장 열받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우리 액 끓이고 사는 거, 그리고 커피, 카페인 들어있는 애들이 심장을 쿵딱쿵딱 뛰게 하죠. 커피는 아이스로 먹어도 성질이 뜨겁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열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화병, 가슴 콩콩콩콩 치시죠? 심장의 열은 혀로 나와요. 그래서 구내염이 자주 반복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심장의 열은 어깨, 팔꿈치, 팔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십견이 생기거나 테니스 엘보 생기거나 손에 주부 습진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증가하고요. 심장은 뇌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거나 우울이 생기거나 불면증, 심장열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간열,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겠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간이 뜨거워지게 되면은요, 짜증이 나요. 욱해요. 점점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 생길 수 있습니다. 열은 성질이 가벼워서 위로 그랬을 때 탈모, 지루성 늪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 호르몬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기 쉽고요. 그래서 자궁, 유방,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는 장기들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폐가 열받으면요, 이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기침 많이 합니다. 갑상선 그리고 등 쪽으로 트러블이 생기거나 등이 결리고 아픈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장이 열받으면요, 과민성 대장. 하루에 화장실을 뭐 3번 가요, 5번 가요, 물음변 봐요, 설사하는 경우 많죠. 열을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변 양이나 횟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가스가 많이 차기도 하고 유독 엉덩이, 항문 주변에 피부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도 대장열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대장열이 있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좋은 균, 유익균만 보급하자가 아니라 열을 식혀주는 유산균 제품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음식 중에서 열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기로 친다면 닭고기, 소고기 열받게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홍삼, 녹용, 꿀, 대표적인 열성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 피하시는 게 좋겠죠. 신장이 열받으면요, 허리가 아프거나 뭐 비뇨기계에 불편한 증상들이 잘 생기고 더 심하면 발바닥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발바닥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극도의 피로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탈탈 털렸어요 하는 증상들 나타나기 쉽습니다. 위가 열받으면요, 식욕이 땡겨요. 좀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구취가 생기거나 치아, 잇몸의 문제, 그래서 잇몸이 내려앉거나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여드름이 생기는데 볼에만 생기는 경우도 위열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장육부에 다 열이 있다, 열을 뿜어내겠죠. 이런 분들이 실제 열감을 느끼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쉽고요. 쉽게 개선되지 않는 염증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열이 있으면 열 꺼야 되고요. 압력을 낮춰야 되고요. 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식은 조절하시는 게 좋고, 열을 올리는 음식은 제가 다음 편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우기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기생충, 뭐 구충제 한 번씩 드셔주시는 거 좋습니다. 내가 유독 잘 붓거나 몸이 묵직하다 느끼거나 우울하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거나 메니에르 같은 증상이 잘 생긴다라고 하면 림프순환제로 내 몸에 쓰레기 한번 버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장 환경이 유독 안 좋은 분들은요, 단순히 유익균을 넣는 데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유산균 생성 물질처럼 장이라는 밭에 자갈돌이라든지 잡초를 한번 뽑아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과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지지고 볶는 음식을 좋아한다면 그 음식을 통해서 당 독소가 유입이 되고 이걸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고 세포가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탕후루처럼 끈적끈적해서 세포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때는 당 독소를 제거하는 제품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지질 독소가 많은 분들은 질 좋은 오메가3나 레시틴으로 한번 비우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건강을 보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무조건 내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채우자의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비우기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겠죠? 가까운 약국 방문하셔서 나에게 맞는 제품이 뭔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채우기인지 비우기인지 약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은미 약사였습니다.